안녕하세요. 자, 사회적 경제 2회. 이번 주는 사회적 경제와 관련된 법제도 및 정책을 이제 살펴보고 있는데, 어, 앞에서 설명드린 자료에 덧붙여서 가장 최근에 나온 정부 부처의 그 사회적 경제 이 관련된 정책 자료를 한번 살펴보고 어, 지금 현재 사회적 정책이 어떻게 업데이트되고 있느냐, 요거를 최근 정책과 관련해서 큰 흐름, 그 다음에 특징이 되는 어떤 정책 방향들을 가장 최근 내용들을 가지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보시면 사회적 경제 정책의 이제 현황이라고 이제 말씀을 제목을 달아놨는데 요거 이제 가장 최근 내용이다라고 그냥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몇 가지 이제 좀 볼만한 게 있어요. 이제 요 관련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여기 이제 가장 최근 자료가 그 항상 이제 통계치를 여러분들이 보시면 그 보통 이제 작년 기준입니다. 일반적으로 통계 조사를 하고 집계를 해서 이제 발표를 하게 되면 보통 1년 정도가 넘어가요. 물론 이제 분기마다 같은 해에 나오는 거의 실시간으로 발표되는 통계치가 있지만 그 이제 몇 개 안 되고 대부분의 경우에는 1년 단위 조사를 하거나 2, 3년 단위 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조사가 되면 조사한 해에 그 다음 해에 보통 발표를 하는데 이제 사회적 경제와 관련된 통계치는 이제 올해 기준으로 하더라도 이제 19년치가 가장 최근 통계치이고 20년 그러니까 작년이나 올해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확정이나 추정치 또는 중간 집계치를 발표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요건 이제 공식 통계 기준으로 하면 좀 통계가 얘기하는 시점보다는 1, 2년 이전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그냥 추세를 보면 우리가 이제 여기가 정권이 교체된 거잖아요. 17년부터. 그래서 18, 19, 20, 21. 17년 말에 바뀌었으니까 18년부터 18, 19, 20, 21.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기업 수가 어쨌든 간에 쭉 추세를 보면 그 이전 정권, 이후 정권으로 이제 구분을 해봐도 어, 기업 수가 16년 기준으로 했을 때 이제 16년 기준으로 했을 때 17년에 13.6% 올라가 많아졌고 다시 18년에도 14.4%, 19년에도 13.6%. 이제 코로나라고 하는 상황이 어 20년 이때는 아니죠. 코로나가 20년이니까 21년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어쨌든 코로나 이전에는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었다. 이렇게 이제 되는 거죠. 그래서 코로나 이후에 어떻게 바뀌었는지는 이제 좀 지나봐야지 통계치가 나오면 알 수 있겠는데, 그 다음에 종사자 수도 갈수록 그 확대되는 폭이 기업 증가폭에 비해서 종사자의 증가폭이 훨씬 더 많이 나타나는 거잖아요. 자, 그럼 이제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뭐냐면 기업 수보다 종사자 수가 더 많이 늘어난다는 거는 어, 개별 기업이 고용하는 기업당 종사자 수가 많아지니까 약간씩 규모가 커지고 있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사회적 경제 기업의 사경 기업이라고 쓸게요. 사경 기업의 규모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이거 이제 굉장히 좀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걸 우리가 앞에서 규모화, 대형화, 그 다음에 프랜차이즈화, 뭐 이런 얘기를 우리가 이제 계속적으로 사회적 경제의 방향 중에 중요한 거다. 이제는 단순히 사회적 경제 기업이 만들어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회적으로 뭔가 내용을 가지고 정착해서 자신들만의 어떤 그 시장 경제 내에서 위치를 찾아가는 게 중요한 거고 그러기 위해서는 프랜차이즈화 그 다음에
규모화, 대형화라고 하는 게 필요하다는 얘기는 지속적으로 이제 해왔던 얘기고, 어쨌든 뭐 그렇게 효과가 아주 크지는 않지만 그런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이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 올해 나온 정부 부처 합동으로 해가지고 기획재정부부터 시작해서 고용노동부, 여가부, 뭐 행자부, 이 사회적 경제 기업과 관련된 대부분의 부처들이 공동으로 내는 공식 자료를 가지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요렇게 해가지고 사회적 경제 기업이 어쨌든 간에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확대된 내용을 보면 여기 이제 보시면 취약계층 고용이라고 하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기업 이윤의 사회적 사회 환원이라고 하는 두 가지 측면에서 보면 이게 이제 취약계층 고용도 늘어났고, 그 다음에 대표적으로 이제 협동조합과 사회적 기업에서 주로 이런 게 이제 많이 늘어났다. 그 다음에 사회 목적의 재투자 추정액이죠. 이거는 이제 추정액이 한 이제 기준으로 하면 요게 이제 16년도에서 19년도 사이에 협동조합은 약 한 13만 명이니까 2배 정도 100% 증가한 거고, 여기는 이제 퍼센테이지는 뭐 그렇게 크진 않죠. 23.8%에서 30.1%, 아니죠. 23만 명에서 30만 명이니까 몇 퍼센트 정도 늘었을까요? 어쨌든 협동조합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많이 이제 취약계층 고용이 되는 증가세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고, 사회 목적의 재투자 추정액도 사회적 기업이 약 한 1,161억,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이 262억, 소셜 벤처가 349억, 이렇게 되는 거니까 사회적 목적의 재투자 비용은 사회적 기업이 제일 크게 나타나는 거고, 소셜 벤처라고 하는 것도 사실 이제 이게 어떻게 집계가 됐는지 모르겠는데, 소셜 벤처도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사회적 기업의 일부분이다. 그리고 아직까지는 소셜 벤처를 별도로 뭐 분류를 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하는 공식적인 범주는 아니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뭐 구분하지 않았다라고 이제 믿어야 되겠죠. 그러면 어쨌든 소셜 벤처가 차지하는 몫도 그렇게 작지 않다. 자,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그 현재의 사회적 경제 조직과 관련된 현황인데, 자, 그럼 이런 현황을 바탕으로 해서 올해 이 중앙 정부가 사회적 경제에 대한 정책 방향을 어떻게 설정하고 있느냐. 그래서 이제 올해 목표는 자립과 성장이고 사회적 가치 확산인데, 사실 이거는 그냥 하는 얘기일 거고, 이제 중요한 거는 현재의 어떤 그 성장 단계를 자립하고 더 커지는 것을 지원하는 것으로 이제 목표를 잡고 있다. 이제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목표니까, 그러면 이제 자립과 성장이라고 하는 거를 지원하기 위해서 어떻게 지원하겠다는 거냐, 이게 이제 정책이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정책을 하나하나 이제 뜯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보면 크게 보면 네 가지로 뜯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잘 보시면 이전에 했던 거하고 큰 차이가 없는 내용도 있고 새롭게 들어간 내용도 있어요. 그냥 공무원들이 이 정책을 할 때 보면 매년 뭔가 막 두툼한 정책 보고서니 뭐 이런 보도자료 같은 거를 내는데, 그 중에 보면 기존 했던 내용들이 대부분 많고 새로 들어가는 거는 한두 개 정도 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보시면 여기 이제 뭐 이거는 맨날 하는 얘기고, 이것도 사회적 금융체계 얘기도 사실 예전에 했던 얘기입니다. 판로 지원은 항상 했던 얘기니까 의미가 없고, 혁신형 협동조합인데 이게 사실 요거하고 맞물려 있는 거예요. 소셜벤처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사회적 기업의 한 유형이라고 우리가 보는 게 더 맞다. 이걸 굳이 왜 소셜벤처라는 특별한 걸로 보아야 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정부는 이제 그거를 소셜벤처를 별도의 사회적 경제 조직의 한 유형으로 이제 자꾸 보려고 하니까. 근데 요거는 혁신형 협동조합도 비슷한 개념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회적 기업 중에서 뭔가 더 혁신적인 거를 우리가 소셜벤처라고 한다면, 협동조합 중에서도 더 혁신적인 거를 혁신형 협동조합이라고 이름 붙여가지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거고, 요게 이제 사실은 이것도
현 정부에서 이제 얘기가 나왔던 건데 사회적 기업 인증제의 등록제 전환 추진 이게 이제 사실 굉장히 좀 이게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나머지는 뭐 예전에 했던 정책을 포장을 새롭게 해가지고 내놓은 거고 구체적인 내용이 뭔지는 이제 조금 이따 살펴보겠지만 이 중에서 우리가 이거는 굉장히 기존의 사회적 경제 기업과 관련해 가지고 그 사회적 경제 기업들의 전체적인 생태계가 바뀔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가 이전에 살짝 얘기를 드린 것 같긴 한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자, 마을 기업 중심의 지역 중심 이거는 뭐 예전에 했던 얘기니까 의미가 없고 지역별 사회적 경제 클러스터인데 자, 이것도 예전부터 얘기가 나왔던 겁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사회적 경제 클러스터의 내용이 뭐냐 이게 이제 좀 따져볼 필요가 있는 거고요. 자, 이건 항상 뭐 맞춤형이니 뭐 해가지고 지역 주민 수요를 발굴한 뭐 이거는 했던 얘기니까 사회적 경제 기업의 진출 분야 이것도 계속 나왔던 거죠. 사회 서비스, 주거 빈곤화의 사회주택 활성화인데 이거 이제 주거 문제가 저기 하니까 이제 요 얘기를 또 하는 것 같아요. 여성 일자리도 항상 했던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요게 그린 성장, 그린 뉴딜과 관련해 가지고 약간 이제 강조해서 들어가는 게 환경 분야 사회적 경제, 그 다음에 디지털 뉴딜인데 요게 사회적 경제와 어떻게 연관되는지 사실 모르겠어요. 그냥 막 갖다가 집어넣은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사회적 경제 법제도 인프라 확충인데 사회적 경제 관련법 입법이 중요하죠. 요거 하고 사회적 성과 측정 지표 마련 이거 예전에 계속 하고 있는 거고 뭐 새로운 내용은 없습니다. 그냥 가치 소비 캠페인을 통한 대국민 인식 제고도 뭐 캠페인 한다는 거니까 뭐 크게 중요한 얘기는 아니고 의미도 없을 거고.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정부가 얘기하는 것 중에 이 사회적 경제기업 성장 지원에서는 어쨌든 이제 혁신형이라고 하는 새로운 유형을 좀 더 강조하겠다. 그 다음에 사회적 기업 인증제를 등록제로 바꾸겠다. 요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사회적 경제 클러스터라고 하는 거 하고, 그린 뉴딜과 관련된 거, 그 다음에 사회적 경제 관련된 입법을 통해서 정책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겠다라고 하는 요 정도가 이제 우리가 주목하고 조금 눈여겨 봐야 될 내용들 같아요. 자, 사회적 기업의 성장 지원의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아까 이제 말씀드렸지만 소셜 벤처의 법적 정체성, 이 확립, 이건 무슨 얘기죠? 아직은 법적 정체성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사회적 가치 측정 체계는 사실 소셜 벤처하고만 관련이 돼 있는 건 아니에요. 사회적 기업이나 협동조합, 사회적 협동조합의 경우에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 구현했다는 거를 어떻게 우리가 측정해 볼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건 일반적으로 나오는 얘기니까 이건 빼고 중요한 건 이제 요 얘기죠. 소셜 벤처의 법적 정책성 확립 및 성장 지원. 성장 지원은 법적인 제도적 근거가 있어야 성장 지원을 할 수 있는 거니까 핵심은 결국 뭐냐? 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소셜 벤처의 법적 정체성을 확립하겠다. 자, 그래서 벤처기업법을 개정해서 여기에 뭐를 넣죠? 소셜 벤처라고 하는 걸 별도로 넣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법제도화를 하겠다. 이거 이제 특강에 오신 분이 했던 얘기고 법제도화를 하겠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상임위는 통과했는데 법사위의 계류 그러니까 아직도 국회에서 논의 중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했던 거제 소셜벤처 가치평가 시스템은 이미 여기 나와 있잖아요. 근데 요거는 소셜벤처에 특화된 가치평가 시스템이니까 사회적 기업의 가치평가와 관련된 이 측정 시스템이 지금 현재 굉장히 많이 나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소셜벤처는 좀 더 혁신적 기업이니까 혁신적 사회적 기업에 맞는 별도의 평가 시스템을 만들어서 뭐 쓰겠다라는 건데 이거는 뭐 그렇게 중요한 거는 아닐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핵심은 뭐냐? 소셜벤처를 별도의 법적 근거를 가지고 있는 사회적 경제 조직 유형으로 만들겠다. 자, 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소셜벤처가 만들어지면 사회적 경제 조직이 더 뭐가 나아질 거냐? 그건 또 다른 얘기인 거죠. 자, 그 다음에 성장 지원에서는 자, 요게 이제 핵심인 겁니다. 현행 인증제. 자, 그래서 지금은 사회적 기업이 있고, 자, 그래서 이 사회적 기업은 사실 앞에 뭐가 축약되어 있냐면 인증 사회적 기업이에요. 인증을 받지 못한 사회적 기업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그럼 인증을 받지 못한 사회적 기업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하죠? 예비 사회적 기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이거는 인증을 못 받은 사회적 기업이죠. 자, 근데 좀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예비 사회적 기업은 사회적 기업이 아니다예요, 사실은. 왜? 인증을 못 받았으니까. 인증을 받은 사회적 기업만 사회적 기업이라는 말을 쓸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인증을 준비하는 걸 우리가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예비 사회적 기업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지만 사실 이거는 일정한 기준에 못 미치고 있기 때문에 사회적 기업은 아니다라고 우리가 이제 바꿔서 얘기하면 그렇게 할 수 있는 건데 이게 이제 인증제도라고 하는 거 일정한 조건을 붙여서 조건을 충족시키면 비로소 사회적 기업으로 인정을 해준다라는 거잖아요. 이게 인증제도입니다. 근데 이걸 등록제라고 하는 거는 나는 사회적 기업입니다라고 신고만 하면 그냥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인증을 받아야지 인정이 됐는데 이게 이렇게 바뀐다라는 거죠. 등록제라고 하는 걸로. 자, 그럼 이제 이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자, 결과적으로는 요건이 완화된다라는 거예요. 조건이 완화된다. 절차가 간소화된다. 자, 그러면 지자체는 등록 관리만 해라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럼 이제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인증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은 굉장히 이제 까다롭다라고 인식을 하는 겁니다. 근데 까다로운 대신에 인증을 일단 받으면 최소한 일정한 자격은 사회적 기업으로서 갖추고 있다.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으로서, 사회적 경제 조직으로서 자격을 갖추고 있다라고 이제 사람들이 신뢰할 수 있다. 근데 등록으로 하면 이게 진짜 사회적 기업인지 아닌지를 소비자들이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말로는 사회적 기업이라고 하는데 내부적으로는 이익을 추구하는지 어쩌는지 알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근데 왜 이렇게 하느냐? 사회적 기업의 양적인 거를 너무 강조하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공무원들의 성과를 위해서 우리 정권 하에서 사회적 기업이 이렇게 늘었습니다라고 하는 성과를 내기 위해서 자격도 안 되는 사회적 기업들을 마구 양산하는 시스템이 될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지금 이게 쟁점이고 논쟁이 되고 있어요. 어떤 분들은 이거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는 분들이 있는가 반면에 어떤 분들은 굉장히 이거를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좀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인증제라고 하는 거와 등록제라고 하는 게 갖는 의미가 뭐냐? 그리고 그게 사회적 경제에 미치는 효과. 자, 예비 사회적 기업이고 계속 준비를 하는데 이 조건을 충족 못 시켜가지고 사회적 기업으로 활동 못하는 기업들 입장에서는 이 조건 다 충족 안 시켜도 되는 거잖아요. 굉장히 좋아할 겁니다. 근데 소비자 입장에서는 뭔가 사회적 경제라고 하는 이름을 달고 나와서 사회적 기업이라는 이름을 달고 나와서 활동을 하고 그래서 그걸 믿고 무언가를 소비해주고 무언가를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아니더라. 그럼 전체적으로 사회적 기업에 대한 사회적 신뢰도가 무지하게 떨어지는 굉장히 극단적인 부정적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이런 문제인 거고. 자, 그 다음에는 지역에 이제 아까 얘기했던 클러스터라고 하는 건데 이 클러스터는 그러니까 사회적 기업을 모아놓는다. 여러분들 혁신센터니 그 다음에 이제 TP라고 우리가 테크노파크라고 하는 자 이거는 뭐죠? 그러니까 기술 관련된 기술 기업들을 하나의 빌딩에다가 사무실 주고 뭐 공장 주고 해가지고 모아놓는 겁니다. 그래서 집적 효과를 누리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예전부터 했는데 지금 이제 여러분들 이거를 지역별 사회적 경제 클러스터 조성이죠. 근데 예전에도 나왔는데 계속 뭐만 했느냐 추진만 해왔어요. 자, 추진한다는 거는 조성이 올해 될 수도 있고 내년에 될 수도 있고 5년 후 10년 후 언제 될지 모른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도 뭐죠? 연계 방안이 마련됐다가 아니라 마련을 추진한다. 자, 그러면
이게 지금 계속 이런 방식으로 조성했다가 아니라 조성을 추진한다니까 언제 될지 모른다. 그리고 여태까지도 언제 될지 모르는 상태에서 계속 논의만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왜 그러느냐? 이게 정부에 세금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클러스터를 정부가 만들고 누가 만들겠어요? 정부 돈으로 만들고 거기에 혜택을 줘서 사회적 경제 조직들을 끌어모으는 건데 과연 이제 요거에 대한 효과라고 하는 거와 이 돈을 누가 부담하느냐라고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말만 하고 계속 추진만 하고 있다. 그래서 이번 정부에서도 안 될 거다. 뭐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그 다음에 자, 요게 이제 그린 뉴딜과 관련해서 갑자기 이제 새롭게 들어간 내용들인데 자, 요거는 탄소 중립 자원순환 환경 분야인데 기존의 사회적 경제 기업이 폐기물 재생과 관련된 기업들이 일부 있었어요. 자원 재생과 관련된 거. 근데 이제 요게 갑자기 어 뭐 숫자가 늘어나는데 그린 뉴딜이 추구하는 어떻게 얘기하면 이제 신기술 혁신 이 환경 기업이라고 하는 범주에 갑자기 사회적 경제 기업들이 이렇게 뛰어들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럼 이제 여기 이제 재생에너지가 좀 들어가긴 할 거예요. 재생에너지. 그 다음에 과학기술인 협동조합 소셜 기술 기반의 사회적 경제 기업 활성화 추진이라고 하는 게 이제 이렇게 되는 건데, 자, 요건 이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요거는 이제 지금 현재의 사회적 경제 조직이 소비재 중심에서 소비재와 서비스 중심에서 제조업, IT 이런 신기술 쪽으로 가야만 이게 가능한 건데 여태까지 못 이걸 말은 해왔지만 이쪽에서 사회적 경제 기업들이 제대로 활성화되지 못한 이유가 있을 텐데 그 이유를 좀 찾아보고 그 이유에 맞는 지원을 통해서 이쪽으로 사회적 경제 기업들이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이 중간에 나와야 되는데 여기도 보면 전부 다 이제 선언적인 내용밖에 없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게 가능하겠느냐? 이게 시범 사업, 뭐 컨설팅 같은 이런 내용들로만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사회적 경제 법제도 인프라 확충해서 이제 법적 기반 마련인데 사회적 경제 기본법 얘기가 나온 지가 벌써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2018년도로 정권이 교체됐을 때도 가장 먼저 이 사회적 경제계에서 얘기했던 게 사회적 경제 기본법. 자, 그런데 이제 정권이 다 끝나가는 거죠. 근데 아직도 조속한 처리를 추진하고만 있는 거지. 내년에 대통령 선거가 있는데 올해 안에 이게 처리될 수 있을 것인가? 굉장히 많은 법률을 현 정부가 처리를 해왔는데 이 사회적 경제 기본권은 사회적 경제 조직에 있어 굉장히 중요한 법률이다라고 이제 많은 분들이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4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다. 그리고 매년 처리하겠다, 추진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자, 올해에 추진이 못 되면 처리가 못 되면 내년에는 거의 처리가 안 될 것이다. 자, 그래서 요게 이제 계류만 돼 있다 계속 13개 관련법 총 23건 중 이 기본적인 5개 법률은 조속한 처리하겠다고 이제 했는데 올해 지금 벌써 반이 지나갔는데 사회적 경제 기본법과 관련된 얘기가 거의 안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것도 올해 안에 쉽지 않을 거다. 그래서 뭐 이런 거네요. 그래서 어쨌든 사회적 경제에 관련된 정책이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어떤 정권이 집권을 하느냐에 따라서 사회적 경제와 관련된 정책은 굉장히 이렇게 일정한 방향에 따라 움직이는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계속 강의를 통해서 말씀드리지만 사회적 경제는 중앙정부나 정부 국가의 정책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책과는 무관하게 사회적 경제가 자체적인 독자성과 독립성을 가지고 생존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 가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정치적으로 사회적 경제가 굉장히 휘둘리게 될 가능성이 크다. 자, 그런 의미에서 사회적 경제 관련 정책이라고 하는 거는
일부 사회적 경제에게 도움이 되는 건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형식적이고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앞부분에서 이제 법제도와 관련된 얘기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정책과 관련된 얘기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번 강의를 통해 가지고 최근에 그 올해와 관련된 구체적인 정책 방향과 정책의 내용들을 살펴봤어요. 그래서 올해는 이제 실질적으로 정책이 나올 수 있는 마지막 해이기 때문에 내년이 되면 어떤 식으로 또 이 사회적 경제 관련된 정책이 완전히 바뀔지를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이런 기본적인 내용들이 계속 얘기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만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